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과 함께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을 중단하고 15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찬반 투표가 투표율 자체는 낮았지만 이 파업 반대에 대한 찬성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내부에서도 이 파업 지속에 동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 먼저 김용남 의원님. 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선은 이번 파업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그 따가운 비판이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업을 지속하기에 처음부터 이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는 게 조금 무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처음에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조건으로 파업을 안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송 거부가 보다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운송 거부를 하지 않으면 3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걸 아예 영구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적용 범위도 지금 컨테이너 화물차 같이 이제 대형차 외에 적용 확대를 주장하면서 그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주장 자체가 조금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판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원칙 대응을 내세우면서 업무 복귀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하고 이런 게 국민들이 보기엔 이 사람들 완전히 뭐 무법 천지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장기화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이고, 저는 파업 종료 찬성률보다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이 투표 참가율이 지극히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파업 운송 거부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투표일 이전에 이미 사실상 어떤 운송 거부를 계속해 나갈 만한 동력이 상실됐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이탈을 이미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 시작도 다소 무리였고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완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김용남 의원이 이제 여론 얘기도 하셨는데 갤럽 조사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파업 지속 의견이 21%고 업무 복귀 후에 협상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이 71%였거든요. 여론이 지대한 이런 영향을 좀 끼쳤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아무래도 이 파업의 타이밍상으로 코로나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외교 안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 화물업계 구조적 개선 문제는 국가적인 이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화물업계가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구조로는 서로 이게 핏바람막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거리의 안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업계의 그 생계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풀긴 풀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문제를
조금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부와 업계가 힘 대 힘으로 맞붙어 버렸거든요. 네.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이밍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외교 안보상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업계가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입증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그러나 이걸 정부가 이겼다. 뭐 윤석열 정부의 뚝심이 통했다. 이렇게만 오만하게 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고요. 이걸 좀 겸허하게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고들고 이걸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야 끝났다. 이건 저는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을 이제 크게 보지는 않으셨는데 최수영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정부에서는 뭐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 기조를 그렇죠.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파업 철회를 하는데 또 한 몫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도입된 그 계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2004년도죠. 노무현 정부 때 네. 당시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렇게 운송 거부를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어떤 통제권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권력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끌려갔고 그래서 2차 파업에 돌입해서 지금과 같이 16일에 돌입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법을 만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협상량으로 끌어들여서 타협이 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노조 파업과는 좀 다른 결이기 다른 때문에. 형태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 사실 사문화되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었.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도 이제 화물연대 얘기를 들어주면서 갔는데 네. 이번에도 사실은 6월달에 파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3년 일몰제를 우리가 더 뒤로 미룰 테니까 3년 미룰 네. 테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법을 그때 만들어서 합시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고 다시 운송고비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보기에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가 좀 부족했다고 봐요. 그 민주노총이. 첫째, 명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3년 안을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3년 필요 없다. 당장 올해 연구화를 시켜달라고 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죠. 정부가 중지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였으니까. 네. 두 번째, 동력.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파업을 하면서 여기를 도와주자고 했는데 이미 임금 협상들이 대부분 주요 사업장 다 타결이 됐어요. 이게 동력이 없었던 거죠. 원래 이걸 힘을 끌어갈 수 있는 뒷 동력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마지막으로 이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거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 그 슬로건이 맞나? 정말 우리 이 21세기 대한민국 선진 사회가 이렇게 떼법과 그 강성 노조의 요구에, 그러니까 강성 노조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네. 이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냐? 근데 정부가 강하게 대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표 브랜드 원칙주의가 약간 통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서 상당 부분 이번 갤럽 조사 보더라도 71%가 일단 복귀한 다음에 대화를 해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 동력, 여론에서 다 졌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어쨌든 3년 일몰제 연장을 얘기하면서 대화로 들어오라 했던 이런 어떤 말하자면 강력한 드라이브가 이 화물연대에 정말 그 강성 투쟁을 멈추게 했던 거고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앞으로 보면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노동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쥐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강한 자신감을 그렇죠. 얻었겠네요. 3대 개혁이 윤석열표 정부 과제인데 네. 여기서 노동 개혁도 많은 여기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좀 힘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을 내놓겠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지금 보니까 계속 갈등의 여지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했던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파업, 운송 거부를 하기 전에 제시를 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이거를 이제 화물연대에서 뒤늦게 그거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제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던 일이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재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도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3년 연장에 대한 걸 가결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물론 앞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모든 뭐 파업이랄지 어떤 집단 행동이랄지 국민적 여론을 받지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네. 동력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분들의 어떤 운송 거부랄지 파업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건 맞아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 내부 이제 동력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정부는 2004년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법에 넣고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전에도 보수 정권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는데도 그 업무 개시 명령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끝까지 수용하고 또 끝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부는 그렇지 않았죠. 윤석열 정부는 네. 일단은 처음부터 그냥 대화는 없다고 나가서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 지지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게까지 이번 정부 대응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딱 저기 지지층 정도가 네.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무슨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모든 거를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주고 밀어붙이겠다. 기업들한테 걸고 그거는 그러기에는 절대 저는 국민들께 만약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더 지지하고 정부 대응을 찬성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가 굴복시켰다. 이제 3년 연장도 없던 일이야. 네. 원점이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국민 지지 이번에는 정부가 또 못 받을 겁니다. 그 정도는 좀 정부에서 포용력을 그럼요. 보여줘야 된다라고 대통령- 보시는 건가요? 은 집권 여당 그리고 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꼭 중요한 역할 중에 국정 운영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을 하는 그 역할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무슨 일개 검사나 검찰총장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제 공개된 갤럽의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보니까 긍정평가가 33%로 나왔습니다. 이게 3주 연속 지금 상승세인데 특히나 이 긍정평가 이후로는 노조 대응이 24%, 그러면서 전주보다 1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민수 대변인은 이게 이제 지지층의 지지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빡손을 까쳐서 꿈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꿈틀대는데 이게 바로 화물연대 강경 대응 때문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번 그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 그냥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 말고 정말로 정치와는 무관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께서 민주노총에 대한 거부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시더라고요. 민주노총, 귀족노조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리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는 단체다. 이런 거부감 내지는 반감이 제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예. 정치 성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민주노총이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동안 민주노총이 일종의 노동운동을 명분 삼아서 해왔던 정치 투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피로도가 이미 쌓일 때까지 쌓였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원칙론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자연스럽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민들의 인식 내지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안전운임제라고 명칭은 그럴듯하게 붙였습니다. 3년 네. 전이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를 도입했습니다만 대단히 문제가 많고 불합리한 제도예요. 사실은.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화물차주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근데 그 개인 사업자의 운임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의 원칙이 아닌 사실은 가격 강제제를 하는 거거든요. 최소로 임금을 보장해달라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운임을. 사실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그런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허가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일정 부분의 가격 내지는 매출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시장의 일반적인 원칙과 반대되는 것을 입법화할 때는 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정교하게 입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대단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회에 안전운임제 내지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현님, 근데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뭐 조금 전에 잠깐 언급도 나왔지만 이 윤 대통령이 비호감도가 높은 세력과 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이제 부각하고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누린다. 소위 얘기하면 뭐 안티테제 공식이 입증됐다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그건 뭐 윤 대통령이 오늘 있게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맨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네, 조국 전 장관이 그 다음에는 추미애 장관하고 있었고 계속 싸우면서 윤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통합의 이미지를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유나 통합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싸울 대상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검찰총장 내지는 서울지검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맞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고 지금 김 의원께서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제 내지는 기본임금제하고 맥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물 운송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름을 안전운임제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최저임금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지금 바꿔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3년씩 연장해 가면서 땜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 뭐 이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그러면은 이걸 정말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구조를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대로 계속 가면은 3년 지나면 또 합니다. 또 3년 지나 또 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한 나라의 중요한 화물 운송 체계를 끌고 갈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또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또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노동개혁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보다도 이런 노동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조금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